오늘은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책과 부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독서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책 읽는 인풋이 있으면 부자라는 아웃풋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겠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독서법에서 찾았습니다. 저자는 송숙희님입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부자의 말입니다. 일단 부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므로 그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 이 세상은 아직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불공평하지 않다. 이 말은 찰리 먼거가 했습니다. 찰리 먼거. 워런 버핏과 아주 친한 투자 단짝입니다. 찰리 먼거는 올해 99세, 1924년생, 재산은 3조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도 많이 쓰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먼거가 진짜 겁나게 많이 강조한 것이 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거는 자신이 살면서 만난 현명한 부자들은 항상 책을 손에 놓지 않는다고 말했죠. 또한 버핏과 자신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알면 다들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거는 얼마나 많이 읽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먼거는 아침마다 4개 정도의 신문을 읽고 항상 2-3권의 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먼거가 보는 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LA 타임즈를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일간지, 경제지 골고루 보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워런 버핏은 소문난 독서광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튼 찰리 먼거는 일단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한 걸음씩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면 그것이 인생 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을 너무 진도를 나갔네요. 기억에 나도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도 다산 정약용과 돌아가신 이혜령님이 계십니다. 일단 찰리 먼거가 부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질 자격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자 되는데 필요한 자격이란 어떤 것일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매년 1등에서 400등까지 부자의 줄을 세웁니다. 포브스 400명의 부자들이 추천한 부자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첫째, 죽어도 빚지지 않는다. 둘째, 죽도록 일한다. 셋째, 죽자고 읽는다. 세 가지가 다 죽자는 얘기라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빚지지 말자.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책 읽자. 이런 표현의 한국식 강조겠지요. 절대 빚지지 마라. 오랫동안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만나온 데이브 램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설명드리면 이 말은 카르사가 주는 포인트 때문에 신용카드 쓰는 것은 결국 빚을 얻는 것이고 남들 다 신용카드 쓴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빚부터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의 첫 번째 자격은 빚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가
죽자고 일한다. 부자들이 죽자고 일한다. 의문이 들지만 사실입니다. 빌 게이츠는 하루 100억을 버는데 지금도 그는 일합니다. 머스크는 더 심한 말을 했지요. 일론 머스크는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365일을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지금도 부자인 그들은 재테크나 행운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후에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일합니다. 하루 14시간. 그것도 죽도록.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그들에게는 워라벨이 없는데 여러분은 왜 워라벨을 따지는가? 이런 내용의 책을 봤네요. 이제 다음 얘기. 마지막 세 번째. 부자의 자격. 책 읽기. 과연 부자의 자격이 독서인지. 워런 버핏 93세 1930년생 찰리 멍거보다는 6살이 적네요. 그의 부자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이고 나 자신을 최고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에게 하는 투자 중 최고는 바로 책 읽기다. 토마스 콜리, 유명한 책 부자의 습관의 저자. 토마스 콜리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과 무관하며 모든 것은 습관에 달려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과 무관하며 모든 것은 습관에 달려있다. 습관이 사람을 만들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최고의 습관이 독서, 책 읽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면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다. 그리고 8시간 일을 하고 책을 읽으며 잠을 청한다. 이 말은 일하기 전에 책 읽고 집에 와서 책 보고 잔다는 거죠. 하루를 책과 함께 한다는 거죠. 제 설명인데요. 일단 부자가 되는 3가지 자격은 알았습니다. 자격 중에 종잣돈 10억 모으기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빚을 줄이고 없애고 하물며 신용카드도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죽도록 일하면서 틈틈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성장하라. 이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읽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책에서는 잠시 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부자들은 지금도 부자가 되고 나서도 열심히 할까? 설명합니다. 책에서. 그러면서 버핏의 얘기를 전달합니다. 버핏은 그의 꿈을 더더더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단지 투자를 결정할 때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 미래를 보는 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님이 계십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과거의 부자는 여가와 사치가 있었는데 최근의 부자는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부자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건강하니까 일하는 겁니다. 90이 넘어도 건강하니까, 머리 잘 돌아가니까 일하는 겁니다. 돈 벌어놓고 보니 몸이 좀 젊을 때 같지 않으면
살 날 멀지 않았다고 느낄 텐데 왜 일합니까? 놀아야지.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네요. 이효령 님도 마지막까지 책을 읽으셨고, 스티브 잡스도 인공지능에 매달렸고, 두 분 다 암으로 투병 중이셨죠. 죽음에 임박하셔도 일하셨죠. 책으로 돌아가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워런 버핏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도 투자자로서 부자였죠. 장소는 콜롬비아 MBA 학생 강연 때 학생들이 워런 버핏의 강연 중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당신처럼 투자업계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버핏이 이제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에서 책과 신문을 잔뜩 꺼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매일 이런 자료 500페이지를 읽게. 이것이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네. 복리이자처럼 축적이 된다네. 학생들이 일단 그의 비결에 별거 없어서 실망했지만 버핏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네. 여기서 제 생각입니다. 버핏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책 읽기 하면 지식이 복리로 늘어난다. 복리로 늘어난다. 투자에 있어서 복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도 아시죠? 지식이 단위로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복리로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처럼 쌓인다는 겁니다. 버핏은 책 읽기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복리로 표현한 겁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읽으라는 겁니다. 저도 좀 실망했지만 지식이 복리라면 얘기는 다르죠. 여기서 이 책의 저자는 책 읽기의 주의사항으로 다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워런 버핏의 집무실에는 낡은 카네기 코스 수료증이 보고 기자가 저는 남들도 다 아는 그런 수료증을 걸어놨냐고 질문하자 버핏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 아는 것과 다 실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소. 여기서 이 일화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부자는 책 읽기를 통해 누구나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못하는 것은 바로 실행이다. 저자는 하루 1시간의 책 읽기의 작은 습관과 배운 점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버핏의 일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책 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 버핏의 쌍벽은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 1944년생, 79세. 주식 투자계의 전설. 책도 많이 쓰셨죠. 이분은 토요일도 일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어록도 많아요.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공개한 투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투자 노하우 배우려고 나 따라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책에 투자 노하우가 다 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이분이 쓴 책 이기는 투자라는 책에 25가지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읽으라는 것인가요? 이분은 13년간 한 번도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은 이기는 투자 이야기,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렇게 3권을 읽지 않으면 흔히들 주식으로 깡통차도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분은 마젤란 펀드를 맡았던 펀드 매니저. 2,000가지가 넘는 주식 종목을 코드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딸아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990년에 46세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잠깐 설명드리면, 펀드 매니저 생활은 죽도록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은퇴는 했지만 지금도 교육자로 아니면 뭐 자산가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재산은 한 5천억 정도. 딴 얘기네요. 딴 얘기 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물가 2%대가 넘으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입니다. 저자는 켈리 최를 뽑았습니다. 부자에게 줄 선 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책 저도 읽었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이분 책 읽기 엄청 강조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살짝 이분이 말했습니다. 부자 옆에 줄 서는 방법으로 책 읽기만 한 게 없다. 실제로 그랬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책은 부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자 옆에 줄 서는 방법이 책 읽기에서 이 책은 부자들이 쓴 책. 이분은 그 책처럼 행동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내서 그들처럼 생각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참 리얼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전시 사업을 하다가 쫓다 망해서 프랑스 시내를 하루 종일 걸었다고 합니다. 걷기와 독서로 절망을 딛고 일어선 겁니다. 이 부분 책 유튜브 채널도 꼭 보세요. 일단 10억 정도 빚졌는데 걷는 거, 독서 두 가지 다 이제 자신감을 주는, 운동이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서 책을 읽어서 다시 부자가 되셨죠. 책으로 돌아와서 저자는 다시 책과 부자를 연결합니다. 토마스 스탠리. 이웃집 백만장자. 이 책의 저자, 부자학의 원조, 40년간 부자만 연구한 사람.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다수성가한 부자는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의 길은 느리고도 꾸준한 일상의 혁명으로만 가능하다. 일상의 혁명. 느리고도 꾸준한 일상의 혁명. 부자의 독서법 송숙희님은 말합니다. 일상의 혁명은 바로 책 읽기이며 200년간 부자들만의 법칙은 일주일에 5시간을 책 읽기에 할애하는 것이다. 40년간 연구한 200년간의 부자의 법칙은 바로 책 읽기이다. 제 생각은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 패가 망신한다. 천천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 매일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장은 책 읽기다. 매일 책 읽기가 인생의 혁명이다. 부자의 길은 느리고도 꾸준한 일상의 혁명으로만 가능하다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부자의 독서법 송숙희님은 독서광이었던 부자들을 예를 들면서 지금부터 책 읽기를 무지 강조합니다. 소개합니다.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사람은 배우는 것을 멈추면 늙기 시작한다. 모든 책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방법도 책을 능가할 수는 없다. 저자는 말합니다. 빌 게이츠에게도 책 읽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력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도 나이를 먹지요. 늙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독서 광인은 독서와 운동이 나이 들어서도 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았을 겁니다. 빌 게이츠가 책을 읽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빌 게이츠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된 방법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빌 게이츠의 일대기를 보면 특이한 사람이긴 합니다.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저자는 워런 버핏의 위대한 말을 찾아냅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나를 바꾸는 방법이 독서.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책 읽기를 강조합니다. 저자 송숙희님은 설명합니다. 부자들은 책에서 성공의 원리 원칙을 배웁니다. 사업을 하려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책을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서재는 부자 되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부자들은 부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합니다.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욱 지독하게 배웁니다. 빌 게이츠가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을 원했던 것은 책 읽기가 배우는 힘을 기르는 절대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만큼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없으니까요. 뉴욕 주립대학 밥보이스 교수도 연구 결과로 매일 책 읽기의 복리 효과를 증언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루 1시간을 실천하는 것이 적은 시간을 들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시간 책 읽기의 복리 효과입니다. 밥보이스 교수. 이분 누군지 모르겠대요. 아무튼 이분도 복리 효과를 언급합니다. 지식이 소화되고 정리되면서 생각의 힘이 복리처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부자의 어록을 이어갑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부자, 알리바바의 공동 창립자인 마윈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 읽기는 남들보다 앞서서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 책을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산업의 전략과 전술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말의 해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윈은 책을 통해서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투자하고, 앞서서 출발하고 사업의 전략과 전술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시진핑이 부자들을 싫어합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독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진핑은 그의 권력을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그가 최근에 리커창의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혹시 17이라는 숫자 아세요? 시진핑이 인구 8천만 명의 장쑤성에 가서 빈곤한 사람은 장쑤성에 17명 뿐이다 라고 말했죠. 리커창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유공명이 월 수입이 17만 원이고 17만 원으로 집세 내기도 힘들다. 17. 이제 뭐 둘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인 얘기가 있어서 잠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케빈 홀. 2002년 미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의 슬로건 마음속에 불을 밝혀라. 이 슬로건을 만든 케빈 홀. 책에서 이분의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결국 이거다. 잘 버는 사람이 잘 배운다. 잘 버는 사람이 잘 배운다. 회사의 최고 실적자들은 책을 꾸준히 읽으며 배워서 부를 이루고 슈퍼리치들도 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운다고 합니다. 빨리 배워서 써먹는 민첩한 학습 능력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책 읽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기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장. 미국에서 미식가를 사로잡은 스타 셰프입니다. 저자 송숙희님은 이분을 소개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을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마라. 요리학교에 가지 마라. 요리학교는 졸업만 하면 셰프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파는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세계를 폭넓게 배우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워런 버핏도 말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얻는다. 매일 조금 더 똑똑하게 잠자리에 들어라. 더 똑똑해지기 위한 방법은 읽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독서와 생각을 많이 한다. 덕분에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보다 충동적인 결정을 덜했다. 워런 버핏. 저자는 돈을 벌고 번 돈을 지키려면 지적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고, 그러려면 많이 봐야 하고,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함을 말합니다. 저자는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세인트 존스 졸업생 중에 돈 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모르면 항상 돈을 잃게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저자 로버트 헤그스트롬. 그는 말했습니다. 세인트 존스 졸업생들이 대학 4년 동안 인문 고전을 읽고 쓰는 것이 전부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더 잘 생각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일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이 책도 돈과 책을 연결한 책이죠. 책을 통한 지식과 투자 지침을 연결했습니다. 좋은 연결입니다. 아무튼 저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책 읽기는 통찰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뇌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는 사람, 그 너머를 생각하는 사람, 새로운 생각, 다르게 보는 생각, 그 모든 것의 원천은 책 읽기입니다. 드디어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이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한다. 도시락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의 말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다르게 보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을 읽는다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책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생각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내용 그대로를 필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자보다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은 특히 위험하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 그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봐야지 거인의 무게에 짓눌리면 안 된다. 저자는 설명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책 읽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내용을 자료화해서 그 책의 내용을 자료화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주로 산책을 하며 책에서 발견한 주제와 관점을 되새기고 자신의 기준에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숙고의 시간이 필수적인데 김승호 회장은 산책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크게 성공하고 부자일수록 운이 좋다고 하는데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행운이 많았죠. 좋은 가족을 가진 것도 행운이고 좋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행운이죠. 사실 행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눈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든 어떤 직업을 갖든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얻게 되면 어떤 문제나 실패 앞에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서는 꿈을 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이루는 것의 기반이 독서다. 김승호, 켈리체의 스승이죠. 한 분은 김밥 도시락, 한 분은 초밥 도시락.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힘도 책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책을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질문하고 비판하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밥 도시락이 초밥 도시락이 된 것처럼 그것이 거인의 어깨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승호 회장은 산책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산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비판하거나 질문하거나 하는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저자의 책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금융가의 금융기관과 CEO, 애널리스트 등을 배출한 그 세인트 존스 대학은 책만 읽히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이 대학 총장의 말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식 습득 교육만으로 안 된다. 단순한 지식 습득 교육만으로 안 된다. 미래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돼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인문교양 교육이 필요하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더 나은 사고를 하는 자,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자가 되는 방법과 세계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대학교 4년 동안 익혔다고 증언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난 학습자라고 말한 부모 인문학의 저자 리 본티스의 인문학의 정의에 따르면 인문학은 읽기로 시작하고 읽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자신의 말과 글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문학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과 글로 표현해야 진정한 책 읽기입니다. 다음 얘기로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 데이터로 미래를 보는 전문가 송길령, 그는 말합니다. 많이 읽다 보면 생각이 확장되는 영역이 보이고 거기서 변화가 시작된다. 미래를 보려면 많이 읽고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저자는 일단 제 생각부터 말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데이터의 이면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생각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는 새로운 생각, 남과 다른 생각, 거기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책 읽기입니다. 이 책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 인문학이죠.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공부,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이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에 대한 공부, 연결지능, 생각의 확장, 그 너머의 생각, 그런 생각들은 대학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책을 보는 것이 답입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책 읽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 건지, 그 걱정에 저자는 다음의 예를 설명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필독서라며 권력의 종말이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또 보면 이 책의 저자 모이제스 나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책 같은 논픽션 말고 소설을 읽어라. 소설은 독자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이상적인 책 보는 입문서라는 것이 모이제스 나임의 주장입니다. 책 읽기의 능력을 키우는 시작은 소설이 좋습니다. 빨리 읽고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흥미있는 소설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자는 드디어 일중독자 얘기를 이어갑니다.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1년 365일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한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그만하고 전업 인플루언서가 되면 어떨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1년 기준 335조의 재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요.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상상력과 실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책 읽기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 역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일론 머스크의 성공은 책 읽기와 실천력의 산물임을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를 보면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멘탈은 책 읽기를 통해서 얻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인이 말했듯이 앞서서 생각하기에 시대를 앞서가는 엄청난 사업을 하는 거죠. 더 설명하고 싶지만 책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기업인 아리 나오유키. 부자와 일을 하는 그가 가까운 일상에서 부자들의 습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본업 이외의 일은 시간을 사서 해결한다.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대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것은 자동차나 명품, 별장, 요트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을 들여 부자들은 직접 책을 읽습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돈을 벌고 그렇게 얻은 시간을 책을 읽고 결국 그렇게 부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책을 제대로 읽는다면 사물들 사이에 유사성을 찾는 것이 능숙해진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빌 게이츠가 말하는 책 읽기의 장점입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언급한 제대로 독서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탁월합니다. 책을 읽고 거기서 얻은 내용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을 비판적으로 읽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고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책의 내용을 수용하든 무시하든 내게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면 길어지겠지만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책 읽기의 장점. 사물과 사물 사이의 유사성을 찾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물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 저 사물도 이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유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창의적인 사고의 기술입니다. 결국 빌 게이츠는 창의적인 사고를 얘기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본인은 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배웠으며 그것이 본인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저자는 뜬금없이 오바마 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책 읽기는 갖가지 정보, 극단적인 당쟁, 시끄럽고 바람잘날 없는 백악관에서 보낸 8년 동안 이상과 영감의 원천이었고, 책 읽기는 이상과 영감의 원천이었고, 복잡하고 분명치 않게 보이는 인간 사회를 새롭게 보고 해석하는 힘을 주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백악관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책 읽기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바마도 책 읽기를 통해 새롭게 다르게 그 너머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 읽기는 멘탈입니다. 삶이 힘들면 책을 봐야 합니다. 오바마도 결국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도 삶의 역경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암튼 책 읽기는 끝이 없네요.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책 읽기에 주의할 점을 저자는 뽑았습니다. 책에 쓰여있는 내용이 전부 옳다고 믿는 사람, 책에서 전개하고 있는 저자의 사고를 자신의 사고와 완전히 혼동해버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힘을 잃어간다. 그 사람의 머리는 타인의 사상이 뛰노는 운동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하루를 통째로 다독에 허비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생각 없이 읽는 사람이라 마침내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인데 책을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의심을 해소하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김승호 회장의 말과 유사하네요. 책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생각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내용 그대로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자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특히 위험하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 그의 도움으로 세상을 봐야지 거인의 무게에 짓눌리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책의 내용입니다. 질문, 의문, 반문, 이 세 가지의 씨앗이 책 읽기로 변화를 불러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크 샌델. 내 유일한 책 읽기의 습관은 질문을 하며 책을 읽는 것이다. 작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 독서이다. 책은 저자와의 대화 자리에 초대하는 일종의 초대장이다. 저자는 설명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저자의 생각을 따져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이 팩트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질문하면서 책을 읽으라는 부분에서 다른 책에서 그 답을 잠시 소개합니다. 아인슈타인. 만약 내가 살해당한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궁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면 처음 55분은 적절한 질문을 찾는 데 쓸 것이다. 1시간밖에 없는데 55분 동안 질문을 찾는 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질문은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뇌의 97%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책 읽기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두뇌를 최대한 써먹으면 성공합니다. 켈리체가 했듯이 걷기와 독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책으로 돌아갑니다. 김범수 의장은 뭔가를 조금 다르게 보는 데에 부자의 기회가 있다면서 부자가 되려면 관점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아이디어가 바뀌고 아이디어가 바뀌면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바뀌고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데
책 읽기만한 게 없다고 아래처럼 역설합니다. 독서는 굉장한 행운이다. 겨우 몇 시간으로 저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남는 장사는 없다. 글쓰기 수업의 대가이면서 쓰면서 공부하기 전문가인 윌리엄 진서. 그런 말합니다. 아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창에 서린 성에를 닦아내는 작업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글쓰기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게 된다. 저자가 설명합니다. 글을 쓰면 흐릿하고 모호했던 내용들이 서서히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에 쓰면서 공부하기는 배움의 필수 요소입니다. 글쓰기의 이런 효과를 잘 아는 워런 버핏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사고 싶다면 그 이유를 글로 써보라고 합니다. 꼭 글로 써야만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책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자신만의 언어로 비판하고 의심하고 표현해야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저자의 책 내용입니다.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더 이상 노후나 미래에 대한 동국정은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의 저자 김범주는 책 읽기로 40대의 불안과 절망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공허함을 채우고 마음에 힘을 주는 방법이 책 읽기입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절망과 실패를 책 읽기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그런 새벽 3시면 꼭 깬답니다. 서재로 가서 책을 꺼내 읽는다지요. 문득 눈에 띄는 책을 꺼내 펼쳐보면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있더랍니다. 그럴 때는 입에서 악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책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를 뻔한 건 아닌가. 잠을 잤더라면 영원히 몰랐을 어떤 지식이 내 생각에 큰 변화를 준다. 내가 살아서 책을 읽어 그 페이지를 읽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한 생각의 큰 길이 열린 것이다. 쿨쿨 잤더라면 적어도 이 책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로 투명 중에도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책을 읽었다는 이혜령 박사의 말입니다. 어떤 책의 구절을 읽었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한 생각에 장엄한 길이 열렸을까요? 생각의 힘이 크신 분이기에 그만큼 거대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이분의 책에서 배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갑니다. 책으로 돌아갑니다. 제프리 콜빗.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재능을 단련하는지 그것을 연구한 연구자. 그가 찾아낸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위대해지는 데는 의도적인 훈련만이 필요하다. 위대해지는 데는 의도적인 훈련만이 필요하다. 저자는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책을 읽는 것은 삶에 있어서 부자 되는 시간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시간을 사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를 연구하면 거의 모든 답이 책 읽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에 성공하는 지혜는 결국 남의 지혜를 배우던가 빌려와야 합니다. 책 읽기만큼
남의 지식을 싼 값에 얻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샬, 골드스미스. 부자들을 코치하는 사람. 리더십 부분 최고 코치. 그는 말합니다. 의도한 변화를 이뤄내는 유일한 비법은 하던 대로 하는 관성의 족쇄를 끌어내는 것이다. 관성. 부자 되는 전략으로 책 읽기의 가장 큰 방해물은 역시 관성의 족쇄입니다. 마샬, 골드스미스는 관성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변화를 도모하는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하루 1시간 책 읽기 미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때까지 지속하는 힘을 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성의 뇌는 파충류의 뇌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진화의 종말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모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위험합니다. 파충류의 뇌는 생존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은 위험합니다. 생존의 뇌가 항상 새로운 습관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작심삼일도 정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를 이기는 방법은 나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파충류의 뇌를 속이거나 잘 협상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는 거죠. 저것은 적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목표를 적는 겁니다. 그래야 파충류의 뇌를 속이든 이겨먹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하려고 생각하면 파충류의 뇌가 꼬십니다. 그냥 편하게 있자고. 성공의 시작은 목표를 적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하루 한 번씩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줄입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김봉진 회장은 책을 읽는다고 성공한 삶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고 장담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이던 2008년 가구 사업 실패한 후에 실패한 이유를 찾다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을 주로 읽었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꾸준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김봉진 회장도 책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이겠죠. 물론 믿습니다. 책 읽기만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오늘은 부자의 독서법 송숙희 저자님의 책을 요약 리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리뷰하고 관련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책을 읽는 시간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책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일과 너무 잘 어울리는 책을 만나서 행운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시간을 쓰지만 오히려 저에게 많은 시간을 준 책입니다. 책을 너무 잘 쓰셨습니다. 책과 부자. 정말 좋은 연결이었습니다. 저자 손숙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이만 줄이고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환영합니다.